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한 번 공격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린 어마어마한 공격을 성공시켰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너무나 명백한 공격 그리고 피해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도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통제를 하고 나섰는데, 뭐 여러분들 뉴스를 간단하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왜 이렇게 공격이 성공을 했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해군 항공모함이 이제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중국 랴오닝 전단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작전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핵무기 대량 생산과 전략무기 과시에 나서고 있는 강성대국 호소집단 북한이 일선 주민들에게는 인분을 가져오라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시작된 이른바 거름 전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인민반에 이른바 거름 전투 목표량을 제시하고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세대당 200kg의 거름을 생산해 바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내 소식통은 2일 오늘부터 일주일간 거름 전투가 시작된다 라며 품질 좋은 거름을 할당된 양만큼 제 기간에 생산해 바치지 못하면 세대를 책임진 인민반장에 대한 청와 사업이 뒤따른다는 것이 당 조직의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분과 석탄재를 반반씩 섞은 거름을 세대당 200kg씩 생산해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분 100kg, 석탄재 100kg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여서 일선에는 각 마을별로 재래식 변소를 터는 변소 터리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숙청의 기로에 나몰린 인민반장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름 생산 계획을 완수하라고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배가 고파 거름 생산할 힘도 없다 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혹한 속에 당장 끓여 먹을 식량도 없는 현실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거름을 생산해 바치라는 당국의 강요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거름 생산 전투에 이제는 거름 생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겹고 화가 난다. 일주일간 장사도 못하고 거름만 생산하면 우리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소리냐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kg의 거름을 바치지 못하면 세대당 북한돈 10만원 또는 미화 11달러 90센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면 쌀 18kg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이런 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정상적인 식량 배급 체계가 붕괴된 것은 물론 석탄, 심지어 목재 땔감도 구할 수 없어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풋을 끊어놓고 아웃풋을 요구하는 북한 당국의 폭정, 주민들이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분 200kg 갖고 와. 세대당 200kg이라고 하는데, 저도 조그만 밭대기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협에서 다 연말에 연락이 오죠. 그래서 저 11월 이 무렵에 가축분, 우리는 이제 인분을 안 쓰니까 가축분이죠. 그래서 가축의 대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축분료를 만들고 그걸 이제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1월에서 2월 자신이 원하는 사이에 이제 자기 농장에 농협에서 배달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는 그 가축분이 없으니까 인분 가져와 라고 전 세대에게 지금 할당량을 주는데 200kg. 와, 우리 가축분으로 치면 10포대 분량을 갖고 오라는 건데, 놀라운 것이 왜 석탄재를 거기다 섞죠? 석탄재라는 것은 연탄재 아닙니까? 연탄재 반, 그리고 인분 반. 이러면 그 연탄재가 땅에 들어가면 땅을 완전 다 버리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갑자기 이 인분, 즉, 똥 100kg을 세대당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그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랬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면 또 퇴위전투, 약초전투,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찬 북한입니다. 자, 읽어도
전술 핵무기를 대량 양산에 들어가야 된다. 전술 핵무기 공짜입니까? 지금 필요도 없어가지고 인분 이렇게 강제로 가져오라고 한 이 주제에 정말 뭐가 중요한지 그걸 아는 위정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자를 흠모하는 또 좋아하는 그런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중국 소식인데요. 정말 이제 중국이 전략이 바뀌었고 미국에게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해군 항모전단의 필리핀의 전개로 급속 도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이 보름에 걸친 무력 시위를 마치고 1월 1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1월 3일 산둥반도 인근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무력 시위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대미 항전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보름에 걸친 무력 시위를 펴며 괌 서쪽 600km까지 접근했던 중국 해군 랴오닝 항모전단이 1월 1일 오후 미야코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로 들어갔으며 현재 모항 복귀 중이라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1월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1월 1일 랴오닝 050형 구축함 안산함과 우시함, 052D형 구축함인 청두함, 054A형 자오장함, 901형 고속전투지원함인 후르너함 순으로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했는데요. 현재 이들 전력은 모항인 산둥반도 칭다오로 향하고 있어 이번 훈련 전개 임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자위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중국 항모전단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전단은 앞서 전개에 있던 055형 구축함 라싸, 052DL형 구축함인 카이펑, 항저우급 구축함인 타이저우 등과 합류해 필리핀 해를 선회하며 괌 인근 해역에 접근했는데요. 괌 북서부 해역에 있던 미 해군의 니미츠 전단에 함재기 전투 행동 반경까지 접근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해자대는 호위함과 초계함을 교대로 보내 이들을 보름 동안 추적했는데요. 중국 항모전단은 미국 니미츠 전단에 맞서 320차례 이상 항공기 출격을 기록하며 미 항모 격침 훈련을 실시하는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서태평양 전개를 통해 함재기와 구축함 탑재 미사일, 육상발진 정찰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새로운 항모전단 타격 전술을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내 매체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해상 봉쇄선 돌파 능력이 입증됐다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 해군 니미츠 전단을 겨냥한 랴오닝 전단의 훈련에 이어 현재 남중국해 전개에 있는 미 해군의 마킨 아일랜드 원정 타격 전단을 겨냥해 산둥 전단도 출격시킨 상태인데요.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있는 중국 해군,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랴오닝이 이번에 헬기를 이함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랴오닝 전단, 산둥 전단, 그전에는 미 해군 항모전단이 뜨기만 하면 바로 그냥 모항으로 긴급 해양에서 들어가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일본 규슈 사세보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 제도, 그리고 대만, 필리핀 해서 남중국해, 여기까지가 제1도련선이죠. 이 안에서 뭔가 제해권을 잡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1도련선을 돌파해서 제2도련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드웨이에서부터 괌까지 이어지는 이 선 정도인데 그 제2도련선에서부터 제해권을 잡는 이 훈련을 하고 그 훈련에 성공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오키나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1도련선이죠. 그 제1도련선을 나와서 제2도련선에 나왔고 여기가 괌입니다. 괌 앞까지가 제2도련선 아닙니까? 그래서 제2도련선 쪽에서 크게 작전을 하면서 랴오닝 전단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여기 보시면 17일 날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19일, 20일, 21일, 20일 해서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괌 인근까지 이렇게 내려갔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올라가서 가는 27일 날 이까지 가는 이 패턴을 보여줬는데 여기는 이 짙은 색깔이 일본의 이지입니다. 일본이 이제 이 서태평양에
그 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이지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그 일본 이지를 그냥 계속 침범하면서 이런 도발을 감행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측에서 계속 감시를 했죠. 계속 감시를 했는데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렇게 260소티를 띄웠다. 즉 항공기를 260회 이함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열흘 동안 260회, 그러면 하루에 한 26번 항공기 이함시켰는데 여기 있는 항공기, 그러니까 뭐 헬기, 전투기 다 포함해서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각 항공기가 출격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이후에 이제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는 그 시점까지 또 한 나흘 정도 있는데, 그 나흘 동안 또 한 60번 정도 더 또 이함을 했다, 출격을 했다라는 거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한 20번 정도씩은 계속 전투기 또는 헬기 같은 항공기를 출격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동안의 어떤 그 랴오닝 함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공세적인 모습, 그리고 뭔가 진짜 항모전단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전에 나와 있던 그 라사 전단하고 합류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전력이었냐면 05형 이 방공 구축함 대형입니다. 13,000톤 이상. 이 방공 구축함이 3척, 그리고 052D형 구축함이 2척, 그리고 러시아가 만든 소브로멘니크 구축함이죠. 항저우 그 구축함 1척, 그리고 054A형 1척 해서 총 7척의 방공 호위함 구축함이 따라붙었어요. 여기에는 YJ-21이라고 하는 이 대함 탄도 미사일도 05형은 장착을 하고 있고, 또 YJ-18 이 중급한 클럽이라고 하는데 550km 사거리, 비행할 때는 아음소로 가다가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한 50km 남겨놓고 초음소로 가속해서 마 3으로 돌입하는 이 대함 미사일, 그리고 중급한 토마호크 이런 것들 장착하고 있죠. 그리고 항저우급 이건 이제 썬번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장착을 8발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지고 이번 미 항모 니미츠 전단을 가상적으로 해서 이제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YJ-18 같은 이 아음속으로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초음속으로 가속해서 돌입하는 이런 대함 미사일, 그리고 대함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웨이포인트 공격해서 동시에 미국 항모전단에 돌입하게끔 만들고, 이 돌입하는 시점에 탄도미사일도 쏘죠. YJ-21.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또 더 방어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패턴을 연습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번 니미츠 전단은 어떤 면면이냐. 그래서 타이콘데로가급 이지 순양함 벙커1 한 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알레이버크인데, 니미츠도 나름 뭐 괜찮은 이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레이버크급으로 디케이터, 그리고 폴 해밀턴, 여기까지 이 세 척이 MD 능력, 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알레이버크급 순항미사일인 청운함, 그리고 웨이니 메이어함, 이렇게 해서 5척의 방공함의 호위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으로 공격을 했다면 막아내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에 마킨 아일랜드 전단이 연말 싱가포르에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나왔죠. 그 마킨 아일랜드를 다시, 여기는 강습 상륙함이니까 작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난다오에 있는 이 산둥함이 또 나와가지고 마킨 아일랜드와 또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중국이 이제는 진짜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YJ-21 대함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이니까 이걸 막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무려 1000km 정도 날아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국 해군의 폭주, 그리고 이제는 붙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여기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이런 레이더, MW08 레이더 이런 거 그대로 놔주는 개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우리 해군, 국방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해 첫날 키우 민가 지역에 날린 자폭 드론에 해피 뉴 이어라는 문구를 써서 날린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보복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 소재 러시아군 수경지를 정밀 타격해 건물 전체를 완파하고 일격에 한 개 대대 전투단 병력을 날려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의 주도 도네츠크시 동부의 미카이우카 소재 제19 지역 지급학교 건물을 하이마스로 집중 포격해 이곳을 임시 막사로 사용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대량으로 제거했다고 우크라이나 전략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월 2일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마키유카 소재 제19 지역 직업학교 건물은 3층 구조의 대형 건물로 이곳에는 약 1000여 명의 러시아 점령군이 머물고 있었다라며 야간에 실시된 포격으로 건물이 완파되면서 약 400여 명이 폭사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현지 협력자가 촬영한 파괴 건물 잔해와 화재 진화 작업 현장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건물은 온전했을 때 모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선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GMLRS를 이용해 이 건물을 포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목격자가 많다 보니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피격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63명의 러시아군이 전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7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러시아 군인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러시아 현행법상 불법이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측 발표가 아닌 그 어떤 내용도 보도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공격은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 이후 단일 공격에 의한 최대 전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명의 병력이 아쉬운 러시아군, 한 개 대대전술단 규모 병력을 한 번에 잃어서 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이 하이마스의 GMLRS로 때렸다는 건데 GMLRS 이 정도 한 80km 날아갈 정도로 멀리 날아가는 GMLRS 탄은 사실은 위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 연료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연료를 많이 집어넣으려면 탄두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탄인 32km, 45km 날아가는 그 기본 로켓탄에 비해서 GMLRS는 좀 약한데 그 GMLRS 약한 GMLRS 맞고 지금 이 정도로 그냥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다라는 거고 야간에 지금 때렸으니까 여기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고 지휘부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대대전술단이 고스란히 주둔해 있는 곳이라는 건데 야간에 잠자다가 그것도 연말에 12월 31일에서 1월 1일 새벽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런 참상을 맞이했으니까 10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죽거나 다쳤겠죠. 그리고 그 피해는 아직도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400명 죽고 300명 부상. 이 부상 중에서 사망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63명만 죽었는데 그 이상 지금 전과를 SNS에 올린다. 이거 15년형 받을 거니까 아무도 입 벌리지 마.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이마스 몇 발 맞고. 이게 실화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지금 이제 2층, 3층을 직업학교인데 요걸 지금 이제 주둔지로 쓰고 있고 막사로 쓰고 있고 여기 1층 있지 않습니까? 이 1층을 여러분들 그 필로티형 건물 아시죠? 1층은 전체로 주차장으로 쓰는 거.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여기다가 탄약을 재놓은 겁니다. 이제 정찰 드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1층 내에 이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 탄약을 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차량과 그 탄약의 유폭을 일으켜가지고 하이마스 몇 발 맞고 저렇게 될 리가 없죠. 이런 건물이. 그래서 그 탄약의 유폭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복수하는 측면에서 이 1월 1일 키우를 때린 그것도 야간에 때렸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서로 지금 공격한 겁니다. 그 드론 45대 우크라이나 자기네들은 다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막아낸 잔해를 보니까 거기다가 해피 뉴 이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새 선물이다라고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야 니들 그랬어? 우리는 말이야 이 하이마스 쏠 때 이렇게 쐈어 하고는 산타 복장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루돌프 사슴 썰매처럼 이렇게 하이마스 차량을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쐈어 하고 지금 쏘는 거 보여주죠. 니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조금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라고 이제 서로 간에 하는데 좀 뭐 이건 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야,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상자. 지난번에 모스크바함 침몰했을 때 그때 이후로 한 번 공격에 가장 많은 장병이 죽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이 주둔지가 우크라이나에게 노출이 되었냐. 그걸 지금 제가 좀 정보 수집을 우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 정리해서 내일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의 상황, 이러니까 죽지라는 러시아군의 황당한 상황을 정보 수집 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